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의 빅데이터 운영팀 최임정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 후에 AI 모델에 개발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메뉴는 AI 모델인데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AI 모델과 데이터 논리 모델인데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 조정되고 훈련되며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모델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논리 모델은 통계적인 계산 및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분석되는 다양한 모델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AI 모델도 동일하게 과제를 먼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모델명, 그리고 대분류, 모델에 해당하는 분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 모델을 개발한 환경 정보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모델 산출물의 업로드가 필요한데요. 모델 설명서는 모델에 대한 소개, 그리고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 학습 조건에 대한 내용이나 모델에 대한 평가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작성한 설명서이며 해당 내용은 배포드린 매뉴얼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 파일 같은 경우에는 TAR 형식으로 저장된 모델 검증이 가능한 도커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검증 파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빅데이터 운영팀으로 문의 주시면 충분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함께 업로드합니다. 해당 검증 매뉴얼 또한 먼저 배포드린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도커 관련 설명 및 명령어를 저희가 충분히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각자 연구 방향에 따라서 성능 지표를 자유롭게 입력합니다. 데이터 연결 추가를 통해서 정형 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 등 업로드했던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통해서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검증 파일과 매뉴얼을 통해서 빅데이터 운영팀에서 연구자분께서 작성해 주신 성능 지표의 수치에 결과가 잘 나왔는지 검증 후에 피드백을 별도로 드릴 예정입니다. 데이터 논리 모델도 동일하게 등록 버튼을 통해서 과제를 먼저 선택합니다. 데이터 논리 모델도 AI 모델과 동일하게 모델에 대한 명칭, 그리고 대분류, 키워드 등 여러 모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 다음에 개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선택해 줍니다. AI 모델과 동일하게 기존에 배포드렸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모델에 대한 설명서와 검증 파일, 그리고 매뉴얼을 업로드합니다. 성능 지표 또한 연구 방향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검증 파일과 매뉴얼을 통해서 성능 지표를 사업단 빅데이터 운영팀에서 검증을 진행할 텐데요. 해당 성능 지표가 미달되면 별도의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데이터 논리 모델과 AI 모델 모두 동일하게 사용된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해당 저희가 예시에는 한 가지만 선택하여놨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셨다면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활용입니다. 서비스 활용의 메뉴는 과제별로 연구 결과의 정보 공개를 통해서 새로운 융복합 연구 모델의 발굴, 사업화 및 연구자 간 교류 활성화 등 스마트팜 R&D 시너지의 창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활용 사례에서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활용 사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서비스명을 입력합니다. 이때 담당자는 추후 일반 사용자의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로 선택 바랍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대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대분류 및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이때 사이트 또는 동영상 둘 중 하나의 URL은 필수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담당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클릭하신 다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이때 이미지를 입력하셔도 되고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 다음 AI 모델,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 다양한 업로드했던 연구 산출물을 선택을 하신 후 저장합니다. 업로드 시 공개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저희 사업 참여자 전부에게 공개가 되며 해당 메뉴의 경우에는 연구 종료 시점에 맞춰서 연구 결과를 업로드함으로 자료 공개를 권고합니다. 현재 고도화 진행 중인 외부 데이터 탭을 통해서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마트팜 데이터 외 기상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등 공공부문 주관기관과의 제공 범위 및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데이터 연계가 진행 예정이며 고도화 진행 후 재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플랫폼에 업로드해 주신 내용을 통해 종료평가에서 양적 평가가 아닌 DMP 및 플랫폼 연계 활용 계획서 대비 업로드 현황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양적으로 많이 올리느냐가 아닌 협약 당시에 DMP 또는 연계 활용 계획서 등 제출한 서류 대비 업로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며 최종 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업로드 현황 평가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업단 빅데이터 운영팀 또는 플랫폼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 과제관리팀 강지민입니다. 2024년도 종료과제의 최종평가 및 최종 정산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평가입니다. 24년도 종료되는 29개 과제에 대하여 25년 4월 최종평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평가용 최종보고서는 25년 2월 말 제출하도록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고 평가 후 평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수정본을 25년 5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평가의 목적 및 방법입니다. 최종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정량평가 40점, 정상평가 60점으로 배분됩니다. 정량 성과는 종료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당해년도 성과는 당해년도에 잊지 말고 업로드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정성평가는 주관연구 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입니다. 최종평가는 기본적으로 연구 종료 후 최종 목표 달성 여부, 연구 수행 과정,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 결과의 의의 및 성과 활용, 확산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연구 과제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과제 수행 내용 및 과정, 연구 목표 달성도, 연구 결과의 활용 실적, 기대 효과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평가에서는 RFP에 부합하는 수행 과정과 연구 내용 등을 검토하고 과제 수행의 결과 및 최종 목표 달성도에서는 연구팀에서 최종 달성한 성과와 그 성과의 질적 수준을 평가받게 됩니다. 특히 본 사업은 상용화 사업으로서 개발 기술의 실용화, 사업화를 중점 평가하기 때문에 최종 개발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업단 성과 목표와 연계하여 연구 성과물의 실증 현황, 스마트팜 R&D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활용 항목의 배점을 강화하여 평가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선행 연구 대비 개선 사항, 상품화, 사업화 등의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최종 평가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평가의 평가 점수별 후속 조치입니다. 먼저 우수, 보통, 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최종 보고서 수정본을 25년 5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5년 3월 말까지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이후 최종 정산을 실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혁신법에 따라 과제 종료 이후 성과 관리를 위하여 과제 종료 다음 해부터 5년간 2월 말까지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한 성과의 성과 활용 보고서를 진구하고 추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기간은 기술료를 징수한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기술료를 조사하여 재징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납부 부탁드립니다. 종합점수 60점 미만의 극히 불량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이의 신청 처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평가 혹은 기각 등 조치될 예정입니다. 혁신법 시행에 따라 기준과학기술기본법에 존재하던 성실 실패 제도는 삭제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참여 제한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한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이오니 극히 불량 평가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성과 점수 산출 방법 및 현황입니다. 정량성과 점수는 성과 지표별 목표 달성률에 적용 비율을 곱한 점수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적용 비율은 연구팀이 작성한 연구개발 계획서 성과 지표의 가중치가 아닌 1나누기 유효 성과, 즉 계획된 성과 항목의 수로 설정됩니다. 논문 성과는 정량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발표 평가 시 정성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정량적 성과 점수는 종합 점수에서 40%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2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24년 종료 대상 과제 29개의 평균 정량 성과 점수는 54.04점이며 최소 점수 24.11점, 최대 점수 79.59점입니다. 24년 10월 기준 정량 성과 점수 40점 미만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성과 등록을 하지 않은 연구팀께서는 성과가 도출되면 빠른 시일 내에 아이리스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량 성과의 성과 등록 매뉴얼입니다. 주요 성과별 내용과 증빙 서류가 적절하게 업로드되어야 성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성과 인정이 지연되어 성과가 누락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 정산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리됩니다. 사업단에서는 부처 및 국회의 실집행률 관리 요구에 따라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제별, 기관별, 월별 실집행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과제의 진행 수준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4년도 7월 31일 기준 실집행률 추이입니다. 종료 대상 과제의 평균 집행률은 44%로 월별 권장 실집행률 대비 낮은 수준이며 실집행률 부진 과제를 대상으로 10월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 집행 후 5일 이내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고 연구개발비 집행을 촉진하여 원활한 연구 수행을 부탁드립니다. 최종 정산 일정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위탁 회계법인을 통해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증빙 수정 보완 등 최종 정산을 실시하여 7월 중 정산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비목별 증빙 서류를 참고하시어 정산 시 증빙 누락, 부적정 집행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정 및 부정 집행 안내입니다. 부적정 집행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 혹은 부주의로 인한 증빙 미비, 연구비 변경 사용 시 전문기관 미승인권, 경미한 위반 사항 등을 말하며 정산기간 동안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수됩니다. 부정 집행은 악의적인 의도를 포함한 고의적인 행위로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를 말하며 회수, 환수, 형사입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집행 시 제재조치 처분 기준에 따라 최대 10년의 국가연구개발 활동 참여 제한, 지급한 정부 출연금의 5배 범위 내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정 집행 사례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리기관이 부가세를 미환입하거나 컨소시엄 간 거래로 집행금 전액이 회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서 설치비 등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비 등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연구시설 장비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과 홍보 목적의 학회, 박람회 부스 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성과 활용 지원비로 사용해 주셔야 하고 연구수당을 집행하실 때에는 전체 참여 연구자의 기여도 평가서 증빙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사례들도 정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집행 제재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서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기준을 위반한 행위, 성과의 소유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보안 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 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보안 사항을 누설, 유출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의 건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서 부적절 집행에 따른 환수금, 국가연구개발 활동 참여 제한,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수금의 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전액이며 참여 제한 처분 기준은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금액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 사이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수 금액 이외에도 제재 부과금 처분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100%에서 250%의 제재 부과금을 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정산 및 최종 평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